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무토가 될 것이고 오늘은 이제 기토가 되는 것인데 기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고요. 또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토가 되겠습니다. 무토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제 무토라고 하는 것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봐서 양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굉장히 높은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가 바로 양토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양토는 양토의 무토는 고황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산맥 또는 광활한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 똑같은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얘는 음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같은 것인데 양은 크고 강직하고 넓고 좀 방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작고 아담하고 소담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인 양토, 고황토, 광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 쉽게 말하면 논밭과 같은 개념 또는 과수원 같은 개념, 작은 정원과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을 말을 할 수 있는데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또 한 가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다 없다 건토라고 하죠. 건토 내지는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무토는 그래서 큰 방대한 토이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지 않은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원과 같은 것인데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리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니는 진흙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뻘 같은 거 있죠. 진흙. 이렇게 우리 저기 보령에 가면 보령 진흙 축제 같은 거 하는 거죠. 그거 다 습리, 기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다의 뻘 같은 것도 바로 습리라고도 하고,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사자는 모래사자인데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죠. 마르고 바싹 마른 그런 백사장의 바싹 마른 모래가 아니라 물기가 자작자작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는 음량의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무토는 건토, 기토는 습토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하고 비옥해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있겠고, 토라고 하는 것은 또 동토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남극 대륙처럼 큰 대륙이면 뭐 할 겁니까? 얼어붙어 있으면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좀 어렵겠죠. 또 열토가 돼서도 토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마치 열토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곳을 말하죠. 그래서 동토가 됐든 열토가 됐든 그런 열토가 되면 불모지가 되는 거죠. 또는 황무지가 된다. 즉 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니, 기토라든가 스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화 기제는 뭐예요? 물하고 화하고 또는 수하고 화하고 서로 조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땅이 열토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땅에 온기를 돋워줌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기제가, 수화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기토가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화를 쓸 때는 병화를 위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는 쓰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물론 기토 자체도 습기를 머금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 진술충미월 같은 때
특히 이제 미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건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큰 강호수와 같기 때문에 기토일간은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토가 왕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데, 어떤 분들 자꾸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를 보게 되면 뭘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기토탁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토탁임. 이거는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6월에 태어났을 때 금백수청을 희할 때 기토가 있게 되면 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기토탁임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일간이 기토일 때 임수를 보게 되면 기토탁임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가 되냐? 임사수동류가 돼서 기토가 왕수에 있어서 쓸려 내려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왜 기토탁임을 논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토 입장에서도 임수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논밭에 물 댈 때 물이 좀 탁하더라도 상관없죠. 너무 논밭에 물 줄 때 정수물 뽑아가지고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 기토일 때는 너무 임수, 기토 타김되는 것보다는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수동류 된다. 즉 여러분들 한강에다가 포크레인으로 모래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그 임수를 막을 수는 없죠. 오히려 그 붓는 모래가 강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지, 그게 바로 사수동류인 겁니다. 모래가 물과 함께 휩쓸려서 내려가는 것이 사수동류죠.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쓰는 이치는 물론 임수가 정제이긴 하지만은, 기토는 일간의 특성상 정제인 임수보다는 뭘 쓰는 걸 좋아한다? 개수 쓰는 것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이 화를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화를 쓸 때는 땅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쓰게 되는데, 만약에 기토가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겨울에 태어났을 때 땅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우스 치는 게 좋을까요? 겨울이라 하더라도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땅이 얼지 않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를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데,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 기토가 개수 병화를 쓰는 것보다 기토가 개수 병화가 없어서 임수정화를 쓰게 되면 공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 병화를 이제 사시사철 쓰게 되는데,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고요,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6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데, 원령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또는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6월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또는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일은 일단 신월에서 6월로 바뀔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백로 추분으로 6월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뭐다? 그렇죠.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신월과 그 다음에 유월과 그 다음에 술월은 세 가지 월은 가을이 된다.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중추라고 해서 가장 금기가 강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모추라고 해서 늦가을이 되면서, 술월은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게 되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금왕절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 신유술월인데,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유월이 가장 금기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든가 무토 같은 것이 신월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기가 왕할 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무토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동궁이라고 해서, 화토는 신월이면 똑같이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이면 똑같이 화토는 여기가 사지가 되는 것이니, 화토가 신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무지무지 왕한 상태에서 일간 자체는 사지에 태어났다. 사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된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은 매우 쇠약해져 있죠. 쇠약해져 있는데 이 토생 금에서 기토가 생하는 금은 아주 왕하게 되어 있으니 약한 기토가 왕한 금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약한 기토를 갖다 뭘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되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60대, 70대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공공근로라고 해서 이제 일을 좀 일을 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먹고 사시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거를 주는데 그냥 주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공근로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게 사업을 한다. 요즘 이제 이거 많이 줄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노약자들도 살 수 있도록 뭔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식이 돈이 많으면 자식한테 의지할 수도 있지만 요즘 어르신들 개념이 어떻습니까? 자식은 이제 낳아서 지네들이 성가했으면 그만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노년 됐을 때 내가 먹고 살 거를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연세가 드셔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노년층 되신 분들 젊었을 때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국가에 어떤 헌신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살펴야 되는데 요즘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된다. 이 공공근로 개념이 뭐냐면 인성의 개념이에요. 인성.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공공근로 인성이죠. 그래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기토를 먼저 생조해 준다. 그래서 병화를 먼저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공공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공공근로는 어떤 개념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인성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게 되면은 이 병화는 약한 기토를 생조해 주게 되고요. 이 어르신들이 식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려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 어르신들이 먹고 살도록 지출을 갖다가 통제시켜서 일간 기토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 병화 인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월지가 식상이라서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을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죠. 개수병화 중에서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일단 기토 자체가 살아야 되는 것이니 인성인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 병화를 얻은 연후에는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기토 자체가 윤토가 돼서 마른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겠죠. 일간 자체가 인성을 얻어서 생조를 얻게 되면 그 토에다가 물을 주어서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6월은 병화 개수를 치용하게 되는데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 선병 후개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지로서 진, 술, 충미토가 있어서 일간 자체가 통근할 수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연세가 드셨다 하더라도 아직 활동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진수충미에 통근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인성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먼저 인성을 얻고 지지로 통근할 수 있으면 그건 조금 더 좋은 사주 구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개수는 반드시 또 있어서 기토 자체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토 자체도 습토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토가 가지고 있는 물기는 6월 특히 병화 있을 때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개수는 별도로 또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병후계 한 방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사주 전체 짜임을 안 연후에는 대운의 향배를 한번 원국을 가지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그래서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 있는 금을 생하는 관계죠. 토생금이죠. 일간 기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이고,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는 다른 말로 식상인 것인데,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으로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 음대양 또는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음대음이 성립이 되니까 이거는 상관이라는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을 통틀어서 앞 글자를 따서 식상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고, 인성도 어떻게 돼요?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관성도 정관과 편관, 재성도 그 다음에 정제와 편제, 그 다음에 비겁도 비견겁제, 이렇게 줄여서 한 말이고, 이거를 음양의 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둘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음토가 음금을 만났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고, 또 한 가지 유월은 금왕절에 토는 약하기 때문에, 이거 어저께는 제가 토금 진상간격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은 그냥 설기태과하다 또는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하다. 즉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많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뺏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생금 하잖아요. 토생금 하게 될 때, 이 토는 엄마 같은 것이죠. 내가 생하는 거니까 어머니, 부모 같은 개념이고, 그죠? 그 다음 토생금, 금은 나의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토생금 하는데 설기태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약하고 자식이 너무 왕해서 부모의 등골을 자식이 빼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잘 챙겨 줄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설기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인 화가 있어줘야 된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약하면은 인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토를 나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내 자식인 것이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병화를 보고 나중에 개수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자,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관성을 보는 것은 정관이죠. 뭐 기토 입장에서 인목은 정관에 해당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할 때는 그 작용은 마치 실살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할 때 정관은 굳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더 문제는 일지의 묘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묘일주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금 옆에 묘목이 있게 되면은 묘유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 그러면 잘 보세요. 유금이 문제가 되는데 묘유충 하게 되면 저 유금이 약해지게 되니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극설교집일 뿐이에요. 극설교집, 그죠? 금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은 나를 극하는 것이니, 묘유충이 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가 있어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묘유충이 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그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나는 어차피 약해. 근데 얘네 둘이 싸운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네들이, 내가 길을 가는데 A라고 하는 조폭이 있고 B라고 하는 조폭이 있으면, 조폭은 뭐예요? 뭐가 됐건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내 앞에서 조폭 둘이서 싸운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싸워서 이긴 놈은 나를 또 삥 뜯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유충이 돼서 유금이 깨졌다고 해서 좋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 기토가 있는데, 이 기토 비견이죠. 물론 일간 자체가 약할 때 비견을 보면 도움 되는데, 이 비견도 마찬가지로 지지상의 뿌리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매우 지금 환경 자체가 좋지 못한 환경이고요. 기토가 아무리 임수, 개수가 있어서 윤택하게 줌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일간이 왕해야지만 뭐 식상도 감당할 수 있고 관성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을 또 감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면 모두가 뭐다? 허상이다. 허상. 구운몽이죠. 구운몽. 딱 보니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실익은 있다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약해지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매우 지금 이 상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뭐가 됐건 비견이 됐건 겁재가 됐든 또는 인성이 됐건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날은 택일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볼 수가 있겠네요. 갑자시. 이거 뭐 갑자시가 있다고 해서 묘유충을 우리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명식의 특징은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임수의 근원이 되면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또 묘에 뿌리든 감목이 투출해가지고 나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매우 극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인중병화를 쓴다 하더라도 이건 매우 미약하다. 만약에 갑자시에 태어났으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화토운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진짜 문제가 되는 생시 을해시도 이건 좋지 못합니다. 묘유충도 묘유충이지만 이렇게 또 해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건 칠살의 천간에 투출한 것이죠. 을축시도 좋지 못하지만 칠살이 투출하게 된 이 을목은 약한 을목이 아닙니다. 해에 뿌리던 묘유충 돼서 묘목은 상처를 크게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을목은 해수하고 김목이 뿌리를 튼튼히 두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바로 작살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되는데 절대 이렇게 뭘 잡으면 안 된다, 생시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축의 을목 기토 자체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역시나 기토에 첩신 붙어서 시간에 을목 투출하면 반드시 이거는 기토가 을목 칠살에 의해서 상해를 크게 받을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인 병화를 얻어서 이 병화가 이 인의 뿌리를 둔 병화 투출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도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뜻은 뭐냐면 기토 스스로가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단지 인성에 의해서 내가 산주를 받는 것이니 의지력이라든가 어떤 진취력이라든가 어떤 뭔 일을 할 때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우 떨어지게 돼.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온화하고 나름대로 공부머리도 좀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의지력이 많이 약해요. 엄치나 이런 표현도 하게 되는데 거의 뭐라 그럴까, 너무 약해서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보다 정묘시는 더욱 좋지 못하니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생시는 아니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이건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중병화를 써서 조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열해지는 것이니 어느 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한, 그냥 일간 자체가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그런 거세만 의미를 줄 뿐, 대운 자체는 남녀 불문하고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기사시가 되면 사화를 받습니다. 그죠? 이 사주는 이제 기토 자체가 사이 통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병화로서 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 자체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 한습한 사주에 아니면 건조한 사주입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임수가 유의 생을 받으니까 한습할 것 같지? 아니요. 묘유충이 되게 되면 이 유금은 임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이거 굉장히 가을에 건조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금수운으로 가서 약간 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화가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긴 하지만 금수운을 만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좀 조후는 좀 부족한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다.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유중에 있는 경금이 아니라 유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돼서 임수를 생해주는 관계에 기토 자체가 오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인중병화로서 조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는 것은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운 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화운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많이 부족하게 돼서 조열해질 수 있다. 이 정도 원국도 제가 봤을 때는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극신약인, 일간이 어느 한 곳에도 뿌리 둘 곳이 없죠. 반드시 화토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좋지 못한 것은 개유시는 또 유금이 있어서 묘유충, 이 묘목은 완전 초전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충 대고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뭐다 일단 명리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서 소재를 쓰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날 태기를 한다? 이건 절대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야 한다. 원고에 봐서 묘충을 3주까지만 1까지만 놓고 봐도 묘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간이 극신한 간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어떤 생시가 어떤 대원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주가 매우 중화되기 어려운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같은 날은 출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